행화가 있어. 괴불이. 그래서 괴불은 걸대자 붙여글자. 거는 붙여 그림이야. 가로가 4m, 높이가 6m 50cm나 되는 커다란 게 있는데 몇 년 됐느냐면 387년 전에 그 유명한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대비가 하사를 해서 이 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된 국보가 있는 사찰이다. 그래서 일명 북보사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지금 전국에서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대웅전이 지금 들어갔다 오신 데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과 여기는 특이해요. 소위 말하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협시불이 아니라 이쪽에는 제화가라 불이고 이쪽에는 미륵불이요. 대웅전에 협시불이. 그런 데 있어서 대웅전에 부처님도 328년 전에 모신 부처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웅전이 있고 그 옆에는 원통전이라고 딴 데서 보면은 관음전이라고 해요. 그 원통전이 있는데 거기도 관세음보살님이 법당 별도로 따로 모셔져 있고 말사지만은 큰 절하고 똑같아요. 그 밑에는 지장전인데 명구전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지장보살하고 시왕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구전이에요. 왜냐하면 딴 데는 제가 통도사에도 가봤어요. 뭐 가셨겠네, 통도사. 그런데 거기도 지장전에 보니까 이 시왕들은 탱화로 돼 있어요. 저쪽에 그림이 있잖아요. 불교 그림 전체를 탱화라고 그러니까 탱화로 돼 있는데 여기는 형체로 돼 있어요. 시왕이. 오대왕, 영라대왕도 형체로 돼서 장구를 들고 이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서 아주 조계종 문헌에도 나옵니다. 칠장사 명부전은 이렇게 유명한 데라고 그렇게 돼 있고 또 이 절은 도량이 여러분 댕겨보면 뭐 어디 관음비도 도량이다, 뭐 지장비도 도량이다, 도량이라는데 아시죠? 거기 가서 그쪽에 기도를 드리면은 아주 잘 이렇게 소위 말하면 가피가 내려진다고 그래서 붙는 거예요. 젊은들 여기는 나한기도 도량. 그렇게 훌륭한 관음보살님 별전 이렇게 따로따로 모셔놓고도 실제 기도도량은 저에 있는 나한기도도량이다. 왜냐하면 나한전에 가서 소원을 빌어야 이루어진다고 해서 되는데 이번에 가보시면은 옛날 조그만 나한전은 없어지고 새로 크게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그 위에 나한인들을 가건물에다 모셔놨는데 지금 아주 잘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칠장사의 개요입니다. 그러니까 칠장사에 오셔서 꼭 들려갈 때는 나한전을 들려가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큰 스님들이 와서 저하고도 얘기를 하고 토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많이 가르쳐주고 가세요. 그래 배운 걸 제가 이렇게 배우는데 기도는 한 번에 여러 개를 하지 말아라. 딱 하나씩. 특히나 안전에 가서는 하나를 빌면은 오늘 부산에 가시기 전에 기분이 엄청 좋으실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또 이루어져요. 그래서 엄청 좋은 나한전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아셔서 이제 가시면 되고 또 이 절은요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어요. 물론 진 것도 그 유명한 통도사, 월종사, 마곡사 지금 큰 절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신 자장률사가 졌는데 이 절을 먼저 졌어요. 월종사보다는 11년 전에 짓고 또 통도사보다는 7년 전에 이 절부터 지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걸 아시고 왕건 드라마를 보니까 애꾸왕 있죠. 누구예요 그게? 궁예죠. 궁예가 859년 10월 달에 5개월짜리 1살짜리가 여기 와서 10살까지 있다가 강원도 3달사로 들어가서 스님이 됐다. 그리고 32살에 바로 이 지역에 있던 죽주산성으로 하산을 하셨어요. 하산이라는 건 득도를 하시고 이제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내가 나가서 후상국 견혼 있잖아요.
신라가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또 세나라상을 평정을 하겠다고 오신 데가 바로 그 국산입니다. 그래서 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누가 있냐면 비석이조개가 있었는데 보물 488호인데 비석 이름이 해소국사비입니다. 근데 두 자가 더 붙었어 앞에. 증시 왕이 시호를 내리고 비석을 세워줬다. 언제 세워졌냐면 1060년에 세운 거예요. 엄청 오래됐죠. 1060년에 세우고 고려 11대 문종왕이 세웠는데 그 비석의 주인공이 해소국사라는 분이에요. 문종왕의 왕사를 7년간을 하다가 물론 그 전에 이전에 오셨을 때는 국사는요 열반에 두신 뒤에 왕이 내려주는 시호입니다. 계급입니다. 그래서 국사는 살아서 국사를 받은 분들이 없어요. 그 유명한 의천 대각국사도 왕자지만은 열반에 그 이틀 전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해소국사지만 그 전에는 정현대사 1014년에 이절을 옵니다. 절이요 350년이 되면 다시 져야 돼요. 우리 대웅전도 지금 311년이 됐는데 40년 안에 다시 질 거예요. 그런데 절이 다 무너지고 폐찰이 돼버렸어. 636년에 짓고 1014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폐찰이 되는데 스님들은 다 떠나고 도독들 일곱이 산책 여기다가 온막을 짓고 도독 속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정현대사가 고려 8대 현종왕이 칠장사를 다시 풍청을 해라. 다시 짓거라고 명을 내려서 와보니까 도독들이 있더라. 이 도독 일곱을 교화를 시켰어요. 깨달음을 줘가지고 불자를 만들었어. 제자를 삼아가지고 40년간을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뒤에 딴 데를 이렇게 있다가 고려 11대 문종왕의 왕사로 7년을 있다 보니까 83살이야. 83살이면은 그때나 이때나 많이 늙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왕사는 거 왕을 모시고 국사를 논하는 아주 막중한 자리거든. 어서 개성에서. 고려는 개성 아니에요? 서울이. 그런데 사표를 내는 거야.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내가 있던 칠장사에 가서 열반에 이제 일생을 마치겠노라고. 그러니까 왕이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몸이 아파서가 안 되는데 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직을 명하고 가게 됐는데 도독 일곱이 40년간 불자로 떨어댕기던 제자 일곱도 따라왔더라. 그해 11월 15일 날 오전에 부잔치를 이렇게 앉은 채로 열반에 드셨어요. 이 소식이 왕한테 개성으로 올라가니까 왕이 상당히 애통을 하시면서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 열반에 들었다고 벼슬을 하나 높여준 것이 해소국사더라. 많은 물물을 보내가지고 다비식을 크게 치르게 하고 신하들이 내려오고 해서 여기서 이분이 다비식을 치르고 저 위에 비석까지 6년 후에 세운 것이 있고 보물 488호로 서 있고 그 옆에 기록을 보니까 부도탑을 세워줬는데 불행하게도 1000년이 흘러다 보니까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도탑은 없지만 비석은 남아있더라. 그런데요 그분이 열반에 둔 뒤에 25년이 되는 소위 말하면 26년이 되는 해에 여기 누가 오느냐면 25살 먹은 문종왕의 넷째 아들 의천 대각국사 아시죠? 고려 최고성이라는 대각국사가 여기 옵니다. 열반에 든 뒤에 이제 비석을 세운 지 20년 되는 해에.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의천이 태어나니까 고려 시대는 왕자 중에 한두 사람은 꼭 스님으로 모셔요. 왕자. 국교가 불교기 때문에.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내가 스님으로 모셔야겠다 그러고 늘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하기를 네가 태어나기 전에 열반에 드신 해소국사라는 분은 생분이나 똑같은 분이다. 부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25살 되는 1080년에 칠장사를 내려옵니다. 왜? 얼마나 훌륭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칭찬을 하시나 해서
비석을 딱 읽어보고 뭐랬는지 아세요? 공문고목 호요동 7자 천성초일 미도풍 사여인지 아족탄 죄관 비탄 용무궁이라는 이 법문을 남겼는데 그 7자 첫 줄이 뭐냐면 빌공자 문문자.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 세계예요. 부처님이 계신 이 세계, 불교 세계를 공문이라고 그러고요. 빈공, 공문, 쌀공자, 업자. 이분이 그런데 부처님 세계에 싼 공과 업적이 허락허락자, 꾸짖을자 한 가지 동자. 부처님하고 똑같 한 가지 동자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해수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허락을 한다는 얘기를 해도 허락허락자, 꾸짖을자.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 부처님같이. 누가? 왕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큰 스님이 이게 사부대중이 다 듣고 가서 소문내기를 해수복사는 왕자 말씀이 부처님이라고 그랬더라.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처로 모시자. 그래서 부처로 모시는데 거기 올라가 보면 지금 집을 짓고도 바위가 안에 하나 이만한 게 있어요. 그게 성스러운 바위예요. 거기 모시게 되겠죠. 집도 못 짓고. 그런데 문제가 생겨. 불사는 지금도 누가 하는지 알아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못해요. 그렇죠? 저를 어떻게 해줘요? 불사를 옛날에 하는 것이 왕족 귀족이 아니면 못했어요. 근데 왕족 귀족이 불사를 안 하겠대요. 왜? 도덕이라. 7도덕을 나한으로 모시게 되니까 여러분 나한이 아시죠? 인간이 깨달음을 얻어서 최고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지 신이 아니요 나한은. 그래서 나한 존자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 나한인데 나한들 오늘 성남사 가서 나한 보셨죠? 그 나한들 딴 데 나한은 인도분들이요. 16나한은 100%. 그렇기 때문에 머리도 길르고 노인들이요. 전부 그 사람이니까. 그 형체가. 그게 나한. 그럼 해소국사가 부처님으로 되면은 7제자는 당연히 나한으로 모셔져야 돼요.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데리고 다니던 16 수행제자가 빈도라다라카시, 길박가, 낙구라, 주다반타가 이 16이 지금 16나한이에요. 그러니까 해소국사가 부처로 되면은 40년간 따라다니던 제자 7은 당연히 나한으로 모셔야 된다니까 돈 있는 사람들 귀족이 안 모시겠다는 거예요. 도덕이라. 그래서 누가 모셨느냐 하면은 서민들 우리 이런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모셨기 때문에 가보시면 나한이 요만해요. 요만해. 모양 다 달라요. 돈을 조금 이어서. 그래도 영영 있어요. 가평에 계시면 최고요. 그래서 모셨는데 집질 돈이 없으니까 600년간을 그 지금 법당 사료진데 안에 보면 바위가 많은 게 요만한 게 있어요. 그 위에다 그냥 집도 없이 모셔놨어요. 1363년에 여길 누가 오셨느냐 하면은 여러분 나홍왕사라고 들어보셨죠? 공민왕의 왕사. 나홍왕사가 공민왕이 홍건정 날 때문에 안동까지 피난을 가다가 이 죽산 지역이 옛날에 1000년 전에는요 불교의 메카예요. 봉업사라는데 왕건의 기념을 걸어놓고 제사 지내는 데가 있어요. 거기 와서 제사를 지낼 때 따라왔던 나홍왕사가 칠장사에 들려보니까 나한들이 햇볕에 요래 앉았거든. 아 그래서 내가 이거 해그림을 해주겠다고 가보시면 소나무가 이런 게 그 집 뒤에 있어요. 그걸 그때 심어주고 간 거예요. 그것이 652년 됐어요. 그러면 경기도 보수입니다. 왜 문화재 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쭉 소원을 빌면 900년간 옛날에 소원 제일 많이 빈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없어 얘기하는데 아들 낳게 해달라고. 지금은 돈 벌게 해달라는데 옛날에는 없는 게 팔자인 줄 알고 돈 생각은 안 해요. 그 뭐 굶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아들이나 하나.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1723년에 혹시 박문수에는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암행의사죠. 바로 이 산은 뭐 살아요. 뭐 멀리 살아서 한양에 과거 보러 가는데 조선조 시대의 선비들은요 부처님한테 절을 안 했어요. 선비들은 100% 과거 보는 선비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유생이라고 불러요. 그 유자가 유교 유자요. 그리고 선비 유자요. 똑같아. 유교 유자나 선비 유자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100% 공자를 믿는 사람이요. 시험 문제도 공자 말씀에서 나오고, 절에 와서 자도 선비들은 부처님한테 절을 안 해요. 요새도 왜 종교 다른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똑같았어요. 그런데 박문수가요, 이놈을 사니까 자연히 80리를 오게 되면 여기서 자야 돼요. 이 절에서. 저 밑에 동네는 신대라고 새로 생긴 동네라 이름이 신대요. 새신자 터대자. 이거 동네가 없는 거예요. 밑에는. 옛날에는. 여기서 꼭 자는데 25살 숙종 때요. 28살 두 번은 절도 안 하고 신세만 지고 잠만 자고 갔더니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1723년 3월 달에 정광시라고 과거를 본다고 휴대폰 전화가 없을 때요. 그쵸?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방을 붙여요. 서울에서 부산에다가. 몇 달 전에 붙여요. 그럼 걸어와야 되니까 한 달 걸어와야 돼요. 부산에서는. 그러니까 박문수도 방을 보고 이제 선비들은요 옛날에 떨어지면 또 보고 떨어지면 83살까지 봤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 공부하느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83살을 먹은 할아버지가 과거 보고 떨어져 버렸어요. 평생 그것만 본 거예요. 박문수도 두 번은 떨어졌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재주가 좋아서 막 암행의사 그렇게 잘했으니까 택배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32살이 됐어. 근데 과거를 보러 가는데 이 산 너머에 어머니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는 안 했어도 칠당산 안전에 기도만 드리면은 아까 얘기했죠. 한 가지만 드리면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육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육아가 문제를 부산에서 한양까지 걸어서 등짐지고 오는데 산속으로 문경세계 넘어오는데 하루 종일 굶을 거 아니에요. 비상식량이 꼭 있어야 돼요. 뭔지 알아요? 어포? 아니에요. 육포? 아니에요. 여름 가고는 3월부터 9월까지 밖에 안 봐. 마당에서 보니까 겨울에 못 보지요. 손 굽어서. 그런데 한 가지 부산에서도 한 달 먹을 걸 짊어지고 올 수가 있어. 가벼워야 되니까. 산자 아시지요? 제사 지낼 때 하얀 거 이렇게 된 거. 그게요. 영양식이고요. 가벼워요. 가볍지요? 산자 한 보틀 해봐야 요래요. 그런데 쌀가루, 찹쌀가루를 꾸덕꾸덕 해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거기다가 조청을 받아요. 그리고 티밥을 해. 지금은 뻥튀기라 해서 하얀 거, 어쩌면 옛날에는 쌀을 볶거나 깨를 볶아서 티밥이라고 해요. 그걸 하는데 또 하나 이렇게 드릴게. 방부제가 뭔지 알아요? 썩지 않는 거. 조청이요. 혹시 조청 썩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집이 조청 2년 된 거 가보세요. 썩었나 안 썩었나? 절대 안 썩어요. 그러니까 조청을 바르고 가볍고 쌀가루, 찹쌀가루 영양식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거요. 한쪽만 먹어도 한낮에 요기가 돼요. 그 부산서 오는 사람은 그거 한 24개만 요런 거 짊어지면 한양에 가요. 박문수 상 먹을 걸 어머니가 해주면서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칠당산 한전에 기도만 드리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네가 먹기 전에 이걸 올려놔야 되잖아요. 갖다 놓고 아유, 나는 유생이라 안 되겠어요. 야, 유생이라만 너희 청주아버지는 판살 지내고 할아버지는 사마를 지내고 아버지는 영문군이라는 시호도 받고 니네는 대대로 양반으로 명문가인데 니대에 과거에 급제를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망신 아니냐. 그리고 32살이요. 손자가 태어나. 그 손자가 태어나는데 이번에 가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그 비를 해 넘어가서 가보세요. 외지지. 아무도 안 보니까 안 보는데 무슨 짓을 못해요. 들어가서 꺼내놓고 절을 하고 이절해서 잡니다 지금. 근데 해소국사라고 그랬죠. 그 앉아있는 부처가 해소국사가 꿈에 나타나서 기특하다고 조선조 건국 이래 330년이 지나도록 선비자란 자는 절을 안 했는데 이렇게 와서 절하고 빌었으니 내가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겠다고 8줄을 쭉 써야 되는데 7줄까지 가르쳐주는 거야. 낙조 통계역사 하나 적진 백운강문진양교 편은고 하더니 7줄에 창녕고목 개나미까지 읽어주면 하는 얘기가 한 줄 남은 거는 내가 내 머리로 생각했을 거라. 다 가르쳐주면 누구 글이요? 부처님들이 돼요. 그쵸? 다 가르쳐주면 내 글이 되고 내 글이 아니다. 한 줄을 네가 잘못 쓰면은 위에 글도 죽은 글이 될 테니까 잘 생각해 쓰거라. 그러고 사라졌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꿈인데 한 해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했더라. 서울에 지금
성균관짜리 있잖아요. 성균관 대학짜리가 조선교시대 국립대학이고 성균관이라고 아주 집현전부 해가지고 한글 만들고 한 데가 다 그쪽이거든요. 그 마당에 가서 어느 날 시험을 보는데 사시중반이면 9시서부터 10시 사이가 되는데 북소리가 울리고 시작이요 하는데 가린 거를 또 띄웠어요. 보니까 놀랍게도 운자가 나오는데 또 진짜요. 근데 이게 전이고요. 공부 엄청 했어요. 그거 보고 나느냐고. 지금 저한테 학자들이 와서 그거 한 잔 달래서 주면요. 글을 쓰면서 물어요. 이거 저작권에 지장 걸리지 않는 거냐고. 아이 쓰시라고. 그래서 강주서도 오고 그러는데 그걸 2년 만에 복원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고령박실, 강문수 고령박실이요. 그게 장원급제를 한 거요. 그리고 7년 있다가 암행의사를 한 것이 오늘날 유명한 암행의사가 됐는데 고령박신에서 지금 여기로 옵니다. 왜냐면 10월 셋째 토요일 날은 작년에 6회 올해 7회째인데 전국 어사 방문소 100일장을 여기서 여는데 한 600명이 와요. 중고등학생이. 장관은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두 장관이 상을 주는 아주 유일무이해요. 상이 2개가 나오는 데는 여기서요. 고령박신. 근데 대종의 회장들이 옵니다. 2회째부터. 소문이 나고 유명하니까 이분들이 와서 깜짝 놀래 이런들 몰랐다고 나한테 감사표를 해왔어요. 그러면 자기네 보관한 일기 중에 박일무수의 일기 중에 여기 얘기가 약간 기록이 돼 있대요. 아주 허황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 많이 오겠어요. 고3 어머니들은 말할 거 없고요. 고등학교가 됐다고 보는데 제가 아주 단언을 해요. 고1 때 오면 서울대학교, 고2 때 오면은 서울에 있는 연고대 정도, 고3 때 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학교. 근데 제 말 믿고 온 사람이 이렇다면 인사를 오는데 제가 얘기했고 우리 손자도 이렇게 있는데 손자 안 빌었겠어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과 그 유명한 과의 4학년이에요. 근데 오늘 처음 얘기요. 이 절에서도 몰라요. 우리 친손자는 캐나다 사는데요. 열흘 전에 아주 기쁜 소식이 왔어요. 내가 맨날 인연을 빌었어요. 나님한테. 캐나다 왕실 사관학교에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이 동양으로서는 바늘구멍에 낙타가 지나가는 것처럼 어려운 데를 나님이 합격시켜줬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간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장사에 다루셨고요. 가서 나님을 꼭 들려가세요. 그래서 임꺽정이가 여기 와서 49제를 지내면서 일에 있을 동안에 무명 25필을 들고 목수를 데려다가 조성한 목불이 바로 지금 백운불사를 해서 금부처가 됐지만은 가운데 앉아있는 저 아미타불이 꺽정불이라고 별명이 붙은 임꺽정이가 조성한 부처입니다. 보시다시피 좌대가 이렇게 떠 있죠. 나무가 말라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네. 저쪽에는 관세음보살, 이쪽에는 대세지보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걱정. 예. 무명 25필을 주고 옛날에는요 목수가 집 짓는 목수가 아니라 지금은 예술 조각가요. 조각가가 절로 다니면서 이렇게 조성을 해줘요. 큰 부처도 모셔드리고 작은 부처도 모셔드리고.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모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오시면 제가 꼭 서 있어요. 올해 80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5년은 더 하려고 그러니까 오시면은 1시간 반 동안 얘기 다 해드리고 안내도 내가 해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올리시고 고3들 있으면은 늦지 않게 가라 그랬어요. 가서 등 하나만 다르면 저는 등을 14년 간다는 거예요. 애들 다 달려요. 제가 거짓말하면은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